독수리술도가 아주 끝장을 내주겠어. 독고탁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손끝에 쥔 보고서 파일은 잔뜩 구겨져 있었죠. 이제는 무너뜨릴 때라고 생각한 독고탁은 복수의 시작으로 신라주조의 투자 확대와 구조 조정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마세요. 외부 투자자 유치 완료됐고 부속 토지 매입은 다음 주 마무리입니다. 회의실. 독고탁은 단호하고 빠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의 뒤편 스크린에는 독수리술도가 인근 부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보고서가 아니라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인수합병 추진도 준비 끝났습니다. 술도가 자산의 60%는 이미 평가를 마쳤고 자녀 지분은 우회로 접근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 손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독고탁의 말에 주주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빠릅니다.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타이밍 놓치면 기회는 없어요. 회장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독고탁은 단칼에 말을 잘랐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고 누군가는 종이컵을 힘없이 구겼습니다.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요. 내부 감원 이야기부터 거래처 단가 인하까지 사내 신뢰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뢰? 감정으로 사업하면 망합니다. 숫자만 보세요.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의 말투는 더할 나위 없이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회의실을 가득 채운 침묵 앞에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자리? 한중견 이사는 노트북을 덮고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독고탁을 향해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따라 또 한 명, 두 명씩 천천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시죠. 더는 들을 얘기 없네요. 내부가 이래서야 밖에서 뭘 끌어온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속삭이듯 내뱉는 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스쳤고 독고탁은 눈썹을 찌푸린 채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무리한 추진이 이제는 동료의 신뢰까지 허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 신라주조 안에서는 조용히 긴급 이사회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말없이 복도 끝을 지나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진짜 회사 망칩니다. 그날 안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주 동의도 반쯤은 모였고요. 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장미의 앞으로 한 통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없이 도착한 회색 종이봉투 하나. 앞면에는 단 한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라주조 내부 사고 관련 고발 자료 미공개 건. 장미애는 눈살을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긴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차량 사고. 피해자 사망. 가해자는 당시 술도가 직원 독고탁. 정비기록 조작 및 현장 은폐 정황 있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날 밤. 미애야, 곧 갈게. 오늘은 늦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약속했던 그 사람. 그리고 다음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던 그날 아침. 장미애는 손에서 봉투를 떨어뜨릴 뻔하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래된 죄책감이 솟구쳤고 동시에 독고탁의 이름이 가슴 한복판을 찔렀습니다. 장미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신라주조 대표실. 독고탁은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장미애는 말없이 그의 앞에 서서 봉투를 내던지듯 던졌습니다. 이거 당신이 한 일이야? 독고탁은 문서를 펼쳐보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사망이라는 문장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고 기록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일그러졌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너한테 갔지? 사고였다고 했지. 그냥 사고였다고 들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이었어. 그날 나 만나러 오다 죽은 사람이야. 그걸 당신이 죽였다고.
독고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난 몰랐어. 그 사람이 내 약혼자였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장미애는 냉소를 머금은 듯 웃었습니다. 사고 낸 것도 몰랐고 정비 조작한 것도 몰랐다고? 현장 덮은 것도 몰랐고 사람 죽인 것도 몰랐다는 거야? 이제 와서? 독고탁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돈으로 덮었어. 누군가 대신 뒤집었었고 나는 살아남았어. 당신이 살아남는 동안 그 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난 그 사람의 죽음을 내 탓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어. 그날 약속만 안 늦었어도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어도 그 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장미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강수 그 아이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생긴 아이야. 독고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애야, 용서해줘. 정말 몰랐어.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모든 걸 안지금해서야 미안하다고. 장미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사람 하나 죽여놓고 아이 하나 인생죄로 버려놓고 날 평생 죄인으로 만든 당신, 난 절대로 용서 못해.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독고탁은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등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장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강수야,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장미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오강수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지금 술도가 정원 쪽으로 나올래? 오강수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원 벤치에 먼저 앉아있던 장미애는 그의 발소리에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밤을 새운 듯한 그늘이 짙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어머니. 오강수는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미애는 입술을 꼭 깨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이미 구겨질 정도로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미애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강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장미애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려고 해. 이혼이요? 갑자기 왜요? 오강수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장미애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고탁과는 이제 끝내야 해. 그 사람 곁에 내가 더 머무는 건 내게도 상처가 되고 나 자신에게도 벌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미애는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오강수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그리고 내 말 끝까지 들어줘. 오강수는 문서를 넘겼습니다. 사고보고서, 정비기록, 그리고 장미애의 약혼자 이름과 독고탁의 과거 교통사고 기록.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설마. 장미애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야. 너 태어나기 전 내가 결혼 약속했던 사람. 그날 밤 날 만나러 오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그 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독고탁이었어. 오강수는 손에 든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벌써 붉어졌습니다. 장미애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나도 몰랐어. 그 사고가 그 사람이었는지. 얼마 전 고발장이 날아오고서야 알게 됐어. 숨기고 싶었어.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건 너를 위한 일이 아니더라. 그 말을 들은 오강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신 거예요, 어머니? 내가. 말이 끊겼습니다. 감정이 너무 커서 입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럼 세리는요? 장미애는 눈을 감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 역시 그 질문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런데 그 아이한테도 큰 상처가 될 거야. 그 애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 하지만 진실을 더는 숨길 순 없어. 오강수는 흐느낌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세리는 충격받겠죠. 장미애는 조용히 오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고 눈물은 말없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끝 창고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장미애와 오강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그곳엔 멍한 눈으로 서 있는 한 사람 독고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녀의 두 눈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오 팀장님이 우리 엄마가 버린 아들이었다는 것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혔는데 세리는 걸음을 때려 했지만 무릎이 덜덜 떨리는 듯 휘청였습니다.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근데 내 아빠가 오 팀장님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그녀는 마치 현실을 거부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아무도 말 안 한 거예요? 장미애는 깜짝 놀라 세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세리는 두 손을 벌려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 가로막았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강수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세리 씨 진정하고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요. 하지만 세리는 그를 향해 시선을 주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힘이 풀린 듯 두 다리가 주저앉았고 그대로 땅에 주저앉듯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오 팀장님 아니 오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들숨과 날숨 사이에 억눌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순간 오범수가 숨을 몰아쉬며 급히 마당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세리의 모습을 본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안았습니다. 세리야,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아, 세리야. 그녀는 오범수의 품에 안긴 채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몸은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오범수의 셔츠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세리를 안아들은 오범수는 급한 걸음으로 술도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고 뒤따라 들어오는 오광수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마광숙이 제일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세리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범수는 작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방에 좀 눕혀야겠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쪽이에요. 어서 오세요. 마광숙이 앞장서 방으로 안내했고 세리는 마치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힘없이 기대에 있다가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혀졌습니다. 오범수가 그녀의 머리맡을 정리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이어 오천수와 오흥수도 놀란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세리씨 괜찮은 거야? 오천수의 물음에 오범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괜찮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강수가 얘기하는 게 좋겠다. 모두의 시선이 오강수에게로 쏠렸습니다. 오강수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나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날 낳아준 친어머니가 세리씨 어머니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흥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강수야? 얼마 전에 알게 됐어. 세리씨 어머니가 날 낳아준 어머니인걸. 오천수는 그제야 눈치를 챘다는 듯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요즘 근심이 있어 보였던 게 그래서였구나. 세리씨는 오늘에서야 알게 됐어. 근데 그 타이밍에 또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지. 내 친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 독고탁, 세리씨 아버지래. 마광숙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도련님, 그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셨다니 마음이 아파요. 오흥수는 말없이 다가와 오강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강수야, 뭐든 혼자 다 짊어지지 마. 우리 형제잖아.
네가 무너지면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오천수도 조용히 다가와 그의 다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댈 데가 없으면 우리한테 기대. 우리야말로 내 형들이잖아. 어깨 내줄 준비돼 있어. 오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광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도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강수 도련님, 이젠 절대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더없이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무너진 진실 속에서도 다시 단단히 엮이기 시작한 술도가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났고 그 진실 앞에서 무너진 사람도 그 진실을 품고 살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도가의 가족들은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강수는 형들의 위로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이 집의 식구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장미애는 모든 걸 잃더라도 아들만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독수리 형제들은 말없이 술 한 잔을 기울이며 하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도가를 노려보는 독고탁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사고? 죽음? 그거 공소시효 다 지났어. 이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죄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 독고탁. 하지만 술도가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흔들리던 가족은 이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향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용서할 수 없는 자, 무너뜨릴 자. 이번엔 우리가 당신을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